슬픔을 치료해주는 비밀책. 롤리네 가족은 제인 이모네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이모네 집에는 귀여운 토끼가 있고 다락방에 비밀스러운 물건들이 많아서 갈 때마다 무척 즐거웠어요. 롤리는 종종 혼자서 이모네 집에 가보았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 롤리는 혼자서 한 달 동안 제인 이모랑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내 기회가 온 거예요. 롤리는 너무 기뻐서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막상 아빠가 롤리를 이모네 집에 데려다주고 떠나버리자 롤리는 왠지 슬퍼졌어요. 롤리는 슬픈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슬퍼졌어요. 롤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말았답니다. 제인 이모는 롤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슬픔을 치료해주는 비밀책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먼저 이모랑 롤리는 그 책이 들어있는 상자의 열쇠를 찾았어요. 제인 이모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제인 이모는 롤리를 데리고 상자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상자는 아주 낡았어요. 상자에서는 짭짤한 바다 냄새랑 사막의 먼지 냄새가 났어요. 그 상자는 한때 아주 먼 곳까지 여행을 했었으니까요. 롤리는 자물쇠 속에 열쇠를 찾아 옆으로 돌렸어요. 그러자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인 이모는 무거운 상자 뚜껑을 여는 걸 도와주었어요. 상자에서 좀약 냄새가 찬바람처럼 휙 불어왔어요. 슬픔을 치료해주는 비밀책이 거기에 있었어요. 꽃무늬로 된 그 책의 표지는 무척 낡아 있었어요. 안에 종이는 노랗게 바랬고 너덜너덜했어요. 찻장 사이에는 마른 꽃들이 눌려 있었죠. 여기저기를 뭔가 쏟거나 묻혔는지 얼룩도 묻어 있었어요. 롤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어요. 그러자 종이를 마구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꼬불꼬불한 글씨들이 나왔죠. 롤리는 그 글씨들이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롤리는 숨을 죽이고 첫 장의 첫 글자를 읽었어요. 뭘까? 주의! 당신은 오늘 밤 부엉이가 울기 전에 이 책에서 지시하는 처방을 다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처방.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시세요. 아주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마셔야 해요. 사과와 사과가 열려있는 나무의 맛까지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롤리와 제인 이모는 신선한 사과 주스를 한 잔씩 마셨어요. 이모는 사과 나무의 잎사귀 맛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롤리는 상큼한 사과꽃 향기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눈을 감으니 롤리와 이모는 마치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과수원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엉이가 울면 어쩌지요? 롤리가 물었어요. 부엉이가 울려면 아직 멀었어. 제인 이모가 말했어요. 자, 두 번째 처방. 좋은 땅에 씨를 심으세요. 그리고 그 씨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몰래 뭔가를 해야 합니다. 롤리와 이모는 호박씨를 한 줌 가지고 와서 정원에 있는 기름진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허수아비를 만들었지요. 허수아비에게 모자를 씌우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힌 다음 빈 깡통으로 만든 목걸이를 둘러주었어요. 바람이 불자 허수아비의 원피스가 심하게 펄럭였고 깡통들은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롤리는 제인 이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모, 빨리 가서 다음 처방이 뭔지 봐요. 세 번째 처방. 가능한 아주 먼 곳까지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롤리와 이모는 숲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걸었어요. 둘은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뭐가 있는지 찾으려고 주변을 열심히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무언가를 찾아냈어요. 그것은 기차가 다니던 길 철로 조각이었어요. 양쪽 끝이 무지개처럼 신비롭게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부엉이는 언제 울어요? 집에 돌아오자 롤리가 물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단다. 이모가 대답했어요. 네 번째 처방.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세요.
그리고 야생동물을 배고픔과 위험에서 지켜주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제인 이모는 롤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롤리야말로 이모에게는 귀여운 야생동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요. 롤리는 상추만 약간 남기고 커다란 샌드위치를 오독오독 금세 베어 먹었어요. 달콤한 사과도 껍질이랑 씨가 있는 부분만 조금 남기고 아삭아삭 맛있게 다 먹었답니다. 롤리는 양동이에다 남긴 음식을 담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롤리는 주머니 쥐가 살고 있는 땅굴로 갔어요. 그리고 어두운 굴 속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널 배고픔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난 최선을 다할게. 약속해. 5번째 처방.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봉투 속에다 받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하나 넣으세요. 제인 이모는 롤리의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난 아빠에게 쓸 거예요. 롤리가 말했어요. 이모는 편지에다 하트 모양의 나뭇잎을 넣고 롤리는 편지에다 뻐꾸기의 깃털을 하나 넣었어요. 이모, 이제 곧 부엉이가 올까요? 롤리는 편지 봉투를 붙이며 물었어요. 그래, 곧 올 거야. 이모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롤리는 서둘러 슬픔을 치료해주는 비밀책에 낡고 터덜너덜한 책장을 한 장 또 넘겼어요. 6번째 처방. 제일 좋아하는 책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읽으세요. 너무 좋아서 자꾸자꾸 읽고 싶어지는 곳을 한 군데 찾아내야 해요. 롤리는 기둥이 4개가 있는 푹신한 침대 속으로 쏙 들어가 예쁜 시집을 펼쳤어요. 롤리는 시 하나를 금방 외웠어요. 그 시는 짧았지만 속에 들어있는 뜻은 밤하늘보다도 컸어요. 제인 이모는 때로 한편의 시가 아주 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말했어요. 롤리는 스스로 졸리기 시작했어요. 이모, 부엉이 울음소리가 났어요? 롤리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아니, 아직 마지막 처방을 할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단다. 이모가 말했어요. 7번째 처방. 멋진 일을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일을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롤리는 직접 내일 시를 써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롤리는 편안하게 누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어요. 롤리는 모든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숲에 나무를 심고 시를 쓰는 걸 상상했어요. 롤리는 텐트 안에서도 자고 싶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아주 많았어요. 제인 이모도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는 산에 올라가고 싶었고 언젠가는 롤리를 데리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러 가는 생각을 했지요. 그때 갑자기 창밖의 어둠 속에서 부드럽고도 떨리는 듯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롤리, 슬픔을 치료해주는 비밀책이 효과가 있었니? 이모는 롤리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이모는 롤리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답니다. 네, 롤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롤리는 아주 많이 졸렸고 너무나 포근했어요. 또 멋진 생각들로 더없이 행복했답니다. 롤리는 내일 할 일을 꿈꾸면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슬픔을 치료해주는 7가지 처방. 사과주스 한 잔을 마시세요. 아주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마셔야 해요. 사과와 사과가 열려있는 나무의 맛까지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2번째, 좋은 땅에 씨를 심으세요. 그리고 그 씨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몰래 뭔가를 해놓아야 합니다. 3번째, 가능한 한 아주 먼 곳까지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4번째,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세요. 그리고 야생동물을 배고픔과 위험에서 지켜주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5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봉투 속에다 받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하나 넣으세요. 6번째, 제일 좋아하는 책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읽으세요. 너무 좋아서 자꾸자꾸 읽고 싶어지는 곳을 한 군데 찾아내야 해요. 7번째, 멋진 일을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일을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밀 처방이 있나요? 슬픔을 치료해주는 여기다가 8번째, 9번째, 10번째 계속 써주실래요? 고마워요. 그리고 나눠주세요. 꼭이요.